네, 오늘은 헌법재판소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헌법재판소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편하게 그냥 눈으로만 시청해 주시면 돼요. 자, 만화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헌법,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이런 게 뭐죠?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고 있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켜야 할 룰, 규칙으로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기초하여서 국가가 나아가는 모든 기본 방향이 정해진다. 그래서 그러한 법이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 요 6번째 마지막 장에 보니까 헌법에 대한 것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헌법이란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 질서를 정하고 요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조문 안에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자격의 원리를 정하는 게 헌법이고 또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헌법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행복 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요거 등등등 우리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날 개정 공포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시행된 건 1948년부터지만 이때에는 위헌법률 심판만 가능했고 또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여기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부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헌법의 기본 내용은 총칙, 기본권, 통치 구조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파트로. 그래서 총칙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며 우리나라의 국가 형태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총칙은 정말로 헌법에 있어서 전부를 포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 기본권은 우리 배웠고 통치구조로 내려가면 이제 권력의 분립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권력 분립도 마찬가지로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시간에 선생님이 또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주도록 할게요. 자, 만화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헌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요 국가의 규칙, 경기 룰 같은 건데 요거에 기반해서 뭔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기본 방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총칙, 국가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과 또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고 통치구조로서 권력분립의 원리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우리나라는 이렇게 왔던 것부터 해서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적으로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알려줄게요. 미국에서는 1803년 마버리 사건의 판결문에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에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위헌이므로 상위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법부로서는 이 결정을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낸 거죠. 그러니까 판결문에 보면 사법부는 상위법인 헌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헌법 아래에 있는 하위의 법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를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유럽은 이렇게 미국이 1800년 이때부터 이렇게 헌법의 가치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할 수 있고 법률을 없애거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데, 반면에서 유럽은 어떻게 의회의 권리, 그러니까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또 법률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판결할 수 있느냐, 그건 의회의 권한에 대한 위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던 유럽에도 큰 사건이 발생하지요.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때 실제로 이제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공정하게 국민들의 투표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독재 정권이 유신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될 때 국민들의 투표로 됐어요. 물론 그 사이에 날치기가 있고 또 선거 조작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뭔가 민주적인 절차의 모습을 따르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는 정부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게 법률이라고 해서 다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의회가 만든 법을 뭔가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48년에 이제 헌법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헌법률 심판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탄핵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범위가 좀 한정적이었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60년대에도 제2공화국 헌법에 개정되면서 헌법위원회가 또 폐지돼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제도가 채택됐어요. 그런데 5.16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요거 헌법재판소 제대로 구성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제3공화국 되면서 또 헌법이 개정되는데 이때에 대법원의 법률 위헌 여부 심사권을 부여했으나 요 법률 위헌 여부 심사권, 요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활발하게 행사되지 못했다. 더 단적으로 보면 72년도에 가면 유신헌법 개정되고 또 80년에 되면 또 제5공화국 헌법도 개정되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 정치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헌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요게 유명무실 이름만 있고 실제로 시행된 심판이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뭔가 규정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구성이 된 거는 이제 87년도에 우리 지금 현행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 제6장 제 111조 내지 113조에 보면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독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이 생겨나면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오른쪽에 보이는 헌법재판소 건물을 만듭니다. 자,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 둘 다 사법부 안에 들어가는데요. 사법권 안에서도 이제 법원에서 하는 역할은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다양한 법원의 종류가 있었고 법원의 이름에 따라서 또 하는 역할이 달랐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시행하는데 특히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소를 제기한 사람과 소에 제소된 사람, 그러니까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판결해주세요 하고 재판 청구서를 쓴 사람, 피고는 그 청구서 안에 그와 관련된 인물로 적혀있는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 뭐 채권관계, 채무관계 등등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를 조정하는 게 민사사건이고, 형사사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죄의 유무가 아직 판결되기 전에 저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해서 처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한 것,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게 형사사건이죠. 자, 이렇게 민사든 형사든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 개인의 범위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이런 범위에 국한되는 거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헌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는 요거에 불편함을 느낀 특정 개인 1인이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게 만약에 위헌 법률로 심판에서 이게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그 결과는 법조항의 대상자가 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나아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범위, 굉장히 무거운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 나오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이렇게 5가지 역할을 하고 이 5가지 권한을 행사합니다. 요거는 이름부터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이름만 먼저 한번 알려주려고 5가지를 소개했어요. 다음 시간에 어떤 절차에 의한 건지, 또 어떤 심판의 과정을 따르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선생님이 봤는데 조금 유치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용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제 사법에서 법의 역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또 정의, 이러한 키워드들이 생각하는 대사나 말을 통해서 정의라고 하는 게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어서 좀 가볍게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들어봐. 10, 9, 8, 7, 6, 오늘도 소원이 쏟아지는구나, 쏟아져. 얘들이 올 때가 됐는데? 여기가 어디야? 뭐야? 누구? 저기요, 죄송한데 여기 어디예요? 어서와요. 여러분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희들 이루고 싶은 게 있거나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소원을 빌지? 네. 이곳은 국민들의 소원이 접수되어 하나씩 해결해주는 헌법재판소의 소원본부란다. 난 그 소원을 해결해주는 소원진이고, 머리가 앨범의 램프 요정 속 소원진이요? 바로 그거야, 자유야. 그런데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함께 소원을 해결해줄 특수대원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너희 4명이 특별히 이곳으로 소환된 거지. 왜 하필 우리예요? 아니, 저희끼리도 처음 만나는 사이고 이때껏 누구의 손을 들어준 적도 없는데요? 민주, 너다운 날카로운 질문이야. 이곳 소원본부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그런데 너희 4명은 또래 친구들을 대표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수 소원대원으로 임명된 거지.
앞으로 너희가 수행해야 될 임무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좀 쉽게 설명해 줄게.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이므로 어떠한 법률이나 권력도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이곳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헌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곳이란다. 모든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가름하는 곳이기도 하지.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단다. 그러다 과거 우리나라는 헌법을 위협하는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나라가 위태롭던 시기가 있었단다. 그러다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 따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게 됐단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곳이네요. 오늘 우리 특수소원 대원들이 해야 할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어때? 자신 있니? 뭐부터 하면 되죠? 아, 헌법재판소 앞이네. 아니 이렇게 간단한 일을 뭐하러 4명이 우르르 다니면서 해결해. 팀 나눠. 난 이 친구랑 할게. 우린 2번째 고민 친구를 찾아보도록 할게. 민주야? 우리도 출발해볼까? 국민의 기본권이 새겨진 장구들을 찾아라.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먼저 이 밖을 둘러보자. 안녕, 우리는 특수소원대원인 정희. 살가라고 해. 무슨 고민이 있는 거니?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애기를 매일 학교에서 검사를 받고 있어. 일기장 제출해주세요. 어제 짝꿍과 다툰 일로선 진짜 일기장을 제출할 수 없는데 학교 제출용 일기를 쓰는 걸 깜빡해버렸네. 어쩌지? 수연이는 왜 일기장 제출을 안 하는 거니? 저 깜빡 잊었어요. 학교에 규칙인 일기장 제출을 하지 않으면 벌이 있는 거 알지? 오늘 화장실 청소다. 난 진짜 일기를 썼다고. 말도 안 돼. 학교에서 일기장 검사라니. 그것 때문에 수인이는 벌어받고. 억울해. 진짜 억울하다. 우리 학교에서도 일기장 검사를 하는데 제출용으로 대충 쓸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일기장 검사를 왜 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 그러나 한편으론 일기 쓰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만든 학교 규칙이잖아. 아니 그럼 수인이 같은 친구들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당이 되는 거야? 그것도 학교가? 우리가 권력에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얼마 전 학교폭력을 당하던 친구의 사연을 일기장 검사를 통해 미리 알게 되어 더 큰 사고를 막는 일이 있었어. 말 못할 고민들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잖아.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정의야, 자유야. 소원진이님. 벌써 고민 해결? 정이랑 저랑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어요. 이번 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구나.
헌법재판소의 과거 사례를 보면서 좀 더 고민해볼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일이 있었는데,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이름과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지.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 자유 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을 막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단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땐 헌법 소원을 통해 구제해주는데, 이를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한단다. 민주야, 여기가 아닐까? 아, 나와봐. 늦게 도착네. 재판관들이 앉을 법한 의자는 9개나 있고 딱 여기네. 너니? 문제가 있는 애가? 우린 너를 도우려고 온 소원대원이야. 인권이라고 해. 난 민주. 난 동혁이.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래? 야야, 사주 있는 내 친구가 저를 바꾸는 게 어때? 왜? 아니, 내 베프랑 같은 조가 되고 싶기도 하고, 솔직히 네 체력으론 우리가 조별 체력장에서 1등을 하기 어렵기도 하고 말이야. 미안해. 반장, 이건 제의복귀를 권폐하게 한 조잖아. 반장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네가 뭔데? 반장인 내가 조별 명단을 살짝 수정해서 선생님께 갖다 드리면 그만이야. 보고는 반장의 권한인 거 몰라? 불공평해.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겠어. 그랬다가는 안 좋은 꼴 당할 각오라는 게 좋을 거다. 동혁아,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네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 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보고도 눈을 감아버렸어. 부끄러워. 야, 인권아, 정신 차려. 너 지금 표정 완전 무서워. 인권아, 맞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반장의 횡포에 여러 번 당하곤 했어. 그래? 이젠 우리가 당당히 나서야 하지 않을까? 민주야, 인권아, 수원진이님. 인권아, 우리 인권이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 이번 소원은 권력 남용을 막고 통제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관련이 깊은 사안이구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란 중요한 기능에 해당한단다. 대통령, 국무위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반장이란 권한을 앞세워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지를 심판하는 것이지. 우와, 정말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예요? 응, 맞아. 외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켜주는 거지요. 맞았어, 인권아. 이 밖에도 정부, 국회, 지자체 등 공공기관 간에 우리 것이다 아니다, 여기까지다 아니다, 권한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해주는 건 역시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하나인데 이를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지. 또 헌법에 보장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을 해산시키는 정당 해산 심판 또한 헌법재판소가 하는 중요한 일이란다. 민주야, 너는 이번 소원 해결 어땠니? 인권위 얘기가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다들 고생 많았어. 이렇게 멋지게 해결할 줄 알았다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단다. 또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헌법재판소의 모델로 부러움을 사고 있지.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이끌어오는가 하면 2014년엔 세계 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개최하며 국제적인 헌법재판소로 우뚝 섰지. 헌법재판의 리더국인 미주의 미국 연방대법원, 유럽의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단다. 2016년엔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에 상설 사무국을 유치했는데 이건 말이야, 사법기관 최초의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단다. 저 결정했어요.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지. 이름처럼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기에 충분해. 나도. 자유는 꿈이 셰프 아니었니? 맞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미안해. 엄마, 나 반장선거 출마했다? 차유야, 뭐해? 엄마, 종종 열심히 해서 살을 뺄 테니까 집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셰프가 되기 위한 연습이에요. 아유, 그래 아들. 아유, 별일도 다 있네. 사랑하자. 사랑해. 한별이도 수명이도 좋아하는 가수를 마음껏 사랑할 권리가 있어. 우리 이쯤에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화해하는 게 어때? 소원 진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특수대원이 되고 싶은 친구 또 있나요?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민주를 통해, 또 인권을 통해, 자유를 통해, 정의를 통해 각각의 이야기와 또 여기 안에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5가지 역할을 가진다. 또 각각의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도 영상에서 소개를 해줬어요. 또 여기 나오는 주인공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각각 재판이 어떤 의미인지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교훈적인 이 대사들을 통해서 각각 요 자유, 인권, 민주, 정의의 원칙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설명이 나왔었어요. 자, 간단하게 봤었고, 자, 이제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낯설기 때문에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면 돼요. 사실은 기본권을 할 때 선생님이 만화로 보는 결정 해서 그때